뭔가 대승을 한 것 같긴 한데 좀 개운치 않은 어떤 찝찝함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는 회초리를 드셨는데 사실 우리 야당 그 비례정당에서는 저희 미래한국당이 1등을 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이게 힘을 모아줄 테니 속도를 내라.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라. 이번 국민들의 메시지는 상류 정치에 대한 경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을 먼저 추강욱 당선인께 드릴까요? 지난 총선에는 뭐 우리 권은 의원님이 더 주역이셨지만은 국민의당의 돌풍, 호남에서 특히 그 다음에 민주당이 영남권에서의 약진, 또 대구에서도 의석을 얻었고, 예, 울산에서도 의석을 얻었고 뭐 이런 점들이 정치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많이 얘기가 됐었고, 또 민주당이 한석 차이지만 일당이 됐었다는 게 또 헌정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180석 이상을 범여권이 얻었다고 합니다만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대승을 한 것 같긴 한데 좀 개운치 않은 어떤 찝찝함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이 예상 의석수보다 이제 많이 적은 당선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선거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 색깔로 표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편중된 색깔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예상했던 지역에 이제 소위 그 핑크색이 쫙 이렇게 칠해지는 걸 보면서 야당이 특정한 영역으로 고립되는구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좋은 일인가. 근데 미래를 당명으로 쓰신 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장서서 우리 미래를 향한 고민을 조금 더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거대 양당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과거의 어떤 그런 동물국회라는 오명은 벗어나서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진지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꼭 보여드려야 될 책무를 지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받아야겠네요. 말씀하시죠. 네. 우리 국민의 민심은 시대의 그 세대 교체를 원하시는 민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는데요.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그 미래통합당에는 회초리를 드셨는데 사실 우리 야당 그 비례정당에서는 저희 미래한국당이 1등을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짧은 기간이지만 미래한국당에서 보여줬던 그 미래 정치에 대한 기대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여줬던 같은 핑크이지만 좀 다른 모습, 그리고 젊은 층의 정치인들, 새로운 정치인들이 원팀이 돼서 새롭게 국민들께 접근하려고 하고 다가서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 신인들이고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 모습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지 못해서 저희가 SNS를 통해서 저희를 지지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많이 드렸는데, 아쉬운 것은 저희가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에는 여론의 형성 그리고 미디어에 저희가 좀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빨간색, 파란색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칭찬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기존의 TK와 PK에서 우리 보수당이 좀 인정을 못 받았던 점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에서 저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이제 믿어주셨다라는 것에 우선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선거의 민심을 저는 공학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나는 그대로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번 선거가 나타나는 핵심은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 위기를 극복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딴 게 아니라 첫째도 위기 극복이고 두 번째도 위기 극복, 세 번째도 위기 극복입니다. 이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표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건 첫 번째로 속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이게 힘을 모아줄 테니 속도를 내라.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뭐냐면 야당의 기존의 발목 잡기라든지 남 탓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야당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린 거고요. 여당에 대해서도 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다가는 결국 안 된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위기 극복에 있어서 답을 내놓아라. 180석이라고 준 건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답이 뭐냐라는 걸 민심은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지금의 핵심은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위기를 극복하는 그게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희 당선인도 동의하시나요? 글쎄 180석이 여당 정부 여당의 이 재난 위기 극복에 대한 그 역량을 믿고 이렇게 그 표심이 움직였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아직도 재난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 여당의 역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하게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다만 이번에 이 여당이 이 180석이라는 이런 공용 의석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여러 번 저희들이 20대 그 국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분명히 정권과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견제의 필요성은 특히 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다만 이 견제의 방법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 토론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식, 이 부분을 국민들은 국회에서 기대를 했는데, 이 제1야당이 보여준 견제의 방식은 말 그대로 그냥 반대를 위한 과거의 모습대로의 단식, 삭발, 보이콧, 막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견제라고 볼 수가 없고, 이런 견제의 모습을 가진 그런 제1야당의 방식의 이 견제는 국회에서는 이제 사라져야 할 삼류 정치라고 보신 거고, 이번 국민들의 메시지는 삼류 정치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허은하 당선인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지역구에서 큰 패배를 했지만, 미래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한 것은 미래한국당에서는 20대 국회와 관련된 연관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미래한국당의 상대적인 선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긴장을 할 요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